파트 10. 한국전쟁 시기 인도 내 활동. 한국은 국제정치의 게임에서 조그마한 놀이기에 불과하다. 전쟁이 끝난다면 이 불쌍한 작은 나라에 남아있는 것이 있을까? 이 나라에 평화와 고요가 다시 찾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국 전쟁 중인 1951년 1월의 인도 내 편지. 1950년 6월 21일 전주에서 남장로회 전후 제4회 연례회의가 열렸다. 전주, 광주, 목포, 순천 스테이션에서 선교사들이 참석하여 대전 스테이션 건립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안건들을 논의했다. 대전에 토지를 매입하는 일에 도움을 주었던 박기영 선생이 보이열 선교사의 소개로 선교회 앞에 인사를 한 뒤 대전에서 선교를 시작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그 외에도 이자익 목사를 비롯하여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선교회 연례회의에 참석하여 노회와 교회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며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복음전도, 교육, 의료 선교 분야에서 선교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사건이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이었다. 연례회의로 모여 저녁 예배를 드리며 유아 세례와 성찬을 나누던 선교사들은 예배 후 미군 관계자로부터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전면전의 발발로 부산으로 즉시 철수하여 미군의 배편으로 한국을 떠나라는 공지를 받았다. 새벽 1시 30분에 서울의 미국 영사로부터 가능한 한 신속히 부산으로 대피하라는 긴급 공지가 다시 전달되었다. 선교회는 각 스테이션마다 2명의 최후 인원만 남기고 모두 철수하기로 결정했고 다음 날 아침 9시 45분 자동차를 이용하여 순천을 경유하여 이틀에 걸쳐 부산으로 대피했다. 그리하여 50명의 남장로회 선교사들은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 후쿠오카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미국 적십자사의 환대를 받았다. 그리고 일주일간 미군 시설에 머물다가 기차를 이용하여 미국 남장로회 일본 선교회가 있는 고베로 이동했다. 선교회의 결정에 따라 10명의 선교사는 대피하지 않고 그들의 사역지에 남았다. 인동 부부 역시 전주에 남았다. 그러나 7월 15일 미국 국무부 관리가 전주에 와서 철수를 권고했고 트럭을 타고 광주에 가서 미첼 선교사 부부와 합류하여 부산으로 대피했다. 인동과 미첼 가정은 부산에 머물면서 해방 이전에는 북장로회 소속이었다가 그 당시 고려신학교와 관련을 맺으며 독립선교사로 부산에서 활동하던 윌리엄 치솜 선교사의 집에서 지냈다. 미첼은 한국군 병원에 배속되어 일했고 인도는 유엔과 한국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인사레와 미첼 부인은 부산에서 미국 교회의 구호품을 피난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했다. 부산에 있는 400만 명이 넘는 피난민 가운데 300만 명 이상이 극심한 궁핍에 시달렸고 이들에게 수십 톤의 구호 식량, 의류, 음식, 약품 등이 유엔 민간기구 협력단체와 기독교 세계봉사회를 통해 몰려들고 있었다. 선교사들은 언어와 지역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전쟁 시기에 민간구호 사역에서 큰 기여를 했다. 인동과 인사레는 전쟁 시기에 자녀들에게 많은 편지를 보냈다. 걱정하는 자녀들에게 그들의 안부를 전하며 위로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때를 견뎌내려는 마음이 엿보인다. 이 서신들을 통해 한국전쟁 시기에 인동과 인사레의 삶을 엿볼 수 있다. 인사레가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 일부를 소개한다. 1950년 7월 23일 부산 휴와 베티에게 오늘은 아름다운 일요일 오후다. 우리는 전주에서 지프를 타고 지난 주일에 이곳 부산으로 내려왔다. 치솜과 멜즈베리가 살았던 일본 집을 사용하고 있다. 그들은 전쟁이 나자 일본으로 떠났어.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이 아주 가까이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그들이 결국 며칠 안에 전주를 장악했다고 말하게 되어 유감이구나. 우리는 그곳에서 충분히 오래 버텼다고 생각한다.
이곳에 있는 미국 용사는 당분간 우리가 이곳에 있어도 문제 없을 거라고 했다. 미군이 속히 빨갱이들을 북으로 밀어내고 우리가 다시 전주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그곳에 남겨진 것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우리에게 일본이나 어쩌면 미국으로 떠나라고 할 것 같구나. 미첼 부부는 우리와 함께 지낸다. 이들은 젊은 부부인데 지난 가을 한국에 와서 광주에서 일했다.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되어 기쁘구나. 인동가정은 부산에서 치솜과 멜즈베리 선교사가 사용하던 일본식 집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곳이 인동가정이 부산에서 피난 생활을 할 때 머무르던 집이었고 부산에서 피난민 구호와 전도 활동을 하던 선교센터였다. 치솜과 멜즈베리가 일본으로 피난을 가면서 집이 비어 있었는데 미국 영사가 인동과 치솜 사이에 전화 연결을 해줌으로써 부산에서 머물 집을 물색하고 있던 인동가정은 치솜으로부터 집을 편안하게 사용하라는 관대한 허락을 받았다. 그런데 이 집은 인돈 부부만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광주에서 만나 함께 부산으로 피난 온 미첼 선교사 부부도 있었고 목포 스테이션의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남아있던 고허번도 함께 지냈다. 고허번 선교사는 코넬 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후 1949년부터 한국 선교사로 봉사하였는데 1951년 이후 광주 기독병원에서 결핵 치료를 위한 의료 선교를 전담했고 나중에 정성균 선교사를 선발하여 방글라데시에서 함께 선교한 의료 선교사였다. 사실 피난하지 않고 광주에 남아 있었던 유하레도 데려왔으면 했지만 유하레는 그곳을 떠나지 않겠다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함께 데려오지 못한 것을 인돈 부부는 두고두고 후회했다. 유하레는 공산군이 들이닥치자 이한펠 선생과 동광원 공동체의 극진한 보호를 받으며 피난과 은신 생활을 했다. 다행히 부산집의 식료품 창고에는 물품들이 넉넉하게 있었고 치솜 선교사는 인돈 일행이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배려해 주었다. 이 집은 위층에 3개의 침실과 거실이 있고 아래층에는 식당과 부엌이 있었다. 인돈 가정에서 일을 돕던 순길이 동행했고 그의 동생도 데려와서 함께 부엌일을 도왔다. 그 외에도 인돈 가정과 짐을 싣고 부산에 함께 온 2명의 운전기사도 함께 지냈고 고허번 선교사가 데려온 2명의 한국인 그리고 원래 그 집에 살고 있었던 4명의 한국인을 합쳐 그 집에는 10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그 집에는 선교사 5명을 포함하여 총 15명의 대가족이 살았다. 아래층은 교회로 그리고 상호 연락을 위한 여러 모임 장소로 사용했고 선교사들은 위층에서 생활했다. 인동과 인사레는 당시 미국 북장로회 소속으로 부산에서 기독교 세계봉사회와 함께 일하며 피난민 구호 활동을 벌이던 권세열 선교사를 도와 피난민을 구호했고 인도는 권세열 선교사에게 부산집에서 같이 지내자고 제안하여 함께 살았다. 인도는 피난 생활 중에도 제자들과 지인들을 돌보며 살았다. 그에게 찾아와 일자리와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인도는 자녀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의 제자였던 김홍전이 선교회의 지원으로 제네바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는데 오고 가는 여정에서 미국을 경유하여 남장로의 신학교가 있는 버지니아 리치먼드나 조지아 디케이터에 방문하고자 하니 디케이터에 방문하게 되면 브래들리 교수와 리처드 교수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달라고 부탁했다. 인도는 이미 그때 김홍전을 컬럼비아 신학교에 유학을 보내려는 마음이 있었고 유능한 젊은이가 한국교회를 위해 일하도록 도우려는 마음이 컸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그를 잘 돌봐주고 친절하게 대해줘라라고 신신당부했다. 전쟁 중에도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한국교회의 미래 지도자를 키우려고 했던 비전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인도는 미군을 위한 예배에 참석하여 설교했다. 미국 남침례회 출신 미군 군목을 도와 군인들을 위한 주일 예배를 여러 차례 인도하며 군 선교 활동을 했다. 당시 군목은 4-5번의 예배를 혼자 도맡아 힘들어했는데 인동과 권세열은 군인들을 위해 설교하며 군목의 일을 도왔다. 남장로의 선교사 중에서
아예 민간인 군목으로 활동하던 이들도 있었다. 타요한과 김하열이었다. 그들은 배속된 부대를 따라 북진했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이남으로 내려왔고 이후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배속되어 이곳이 철거될 때까지 군목으로 전도 활동을 했다. 인도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전쟁 포로를 위해서도 설교했다. 1950년 8월 27일 당시 1,000명의 포로들이 수용되어 있었고 5만 명 규모로 확장하려는 계획 중이었다. 인도는 이곳에서 많은 포로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대개가 교육받지 못한 시골 출신 젊은이들이어서 정작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기독교 가정 출신도 많았다. 고허번 선교사는 부산에 있는 군인병원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매우 고된 작업이었다. 심지어 미군이 운영하는 포로 수용소에 있는 포로들이 국군 병사들보다 더 나은 치료와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껴질 정도였다. 인도는 주일마다 포로 수용소를 방문하여 설교했다. 인사레는 부산의 피난민 캠프를 방문한 후 그곳의 모습을 선교 편지에 언급했다. 그곳에는 3,000명가량이 커다란 임시 건물에 수용되어 있었는데 가족당 10스퀘어피트의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생활이란 있을 수 없었고 아픈 아이들, 갓난아기,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데 뒤엉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꿋꿋이 견뎌내고 있었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지냈다. 인사레는 피난민이 겪는 불편함을 도저히 볼 수 없을 만큼 힘들어했지만 이때가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인동과 인사레는 기회를 얻건 못 얻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과 열정이 넘치는 선교사였고 어떠한 상황과 장소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찾아내어 최선을 다했다. 미국 주도의 연합군이 9월 15일 전개한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어 불과 보름 만에 38도선 이남을 회복하게 되었다. 부산에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던 인동 가정도 드디어 10월 7일 전주로 복귀했다. 전주의 사택과 성교회 건물들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다. 전구, 자물쇠, 유리창은 다 망가졌고 가구는 모조리 없어졌다. 도둑들이 가져가고 남은 것은 공산당이 지하에 모아놓은 것이 전부였다. 없어지고 부서진 것도 많았지만 그럭저럭 살림을 다시 꾸릴 만한 형편은 되었다. 인동과 인사레는 전주에 돌아온 이래로 그동안 공산당이 제멋대로 차지하고 사용하던 선교사들의 가구를 되찾아오고 책상과 의자를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 놓느라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나 개인 물품의 손실은 문제도 아니었다. 전주에 돌아와 많은 방문객을 만나 이야기하는 중에 공산당에 의해 교인들이 받은 끔찍한 박해 소식을 들었고 가슴 아파해야 했다. 염려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아 다행이었지만 많은 교인이 체포되고 무자비하게 매를 맞았으며 몇 주간이나 들과 산, 심지어 동굴에서 숨어 지내면서 큰 피해를 당했다는 이야기는 인사레의 마음을 힘들게 했다. 특히 교회 지도자나 선교사와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 공산당의 표적이 되었다. 인사레는 공산군은 유엔이 진격해온다는 소식을 듣고 9월 26일과 27일 집중적으로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 유엔군이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모든 기독교인이 학살되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인사레에게 전했다. 더욱 충격적인 말은 학살된 사람들이 총살당한 것이 아니라 곡괭이나 삽으로 얼굴을 맞아 죽었다는 사실이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참상이 벌어졌던 것이다. 공산당은 전주에 진주하는 동안 인도네 집을 사령부와 사무실로 사용했고 성교회 병원을 인민군 병원으로 썼다. 그들이 급하게 떠나면서 다행히 병원의 집기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전주에 돌아와서 인동 가정은 유활애가 무사히 생존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인도는 전주에 와서도 대전과 서울을 오가며 일본으로 대피한 선교사들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수속을 밟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고 시골의 여러 지역에서 쇄도하는
설교 요청을 받아 바쁘게 지냈다. 인사례의 1950년 11월 5일자 편지에는 미국에 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전쟁과 쉼없는 수고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탈진 상태, 휴식의 필요성과 간절함, 당시의 불안정한 지역사회 상황, 그리고 공산군이 주둔하고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공산당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당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증오가 넘쳐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감정이 잘 드러나 있다.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 일부를 살펴본다. 내년 여름에는 그곳에 가기를 정말로 바라고 있단다. 아버지는 우리가 그때 못 갈 것이라고 나를 놀리지만 나는 절대로 그런 말에 넘어가지 않을 거다. 우리는 그때 안식년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반드시 안식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아버지는 이번에 정말 힘든 기간을 보냈고 요즘은 더 어렵다. 요즘 들어 확실히 축 가라앉는 느낌이 들곤 한다. 나는 이것이 한국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이 그런 끔찍한 어려움을 여름 내내 당한 사실 때문이라고 생각해. 어쩌면 이러한 반응은 지극히 당연한 거야.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지역에서 군산으로 가는 길만 빼고는 공산당의 활동으로 가득하단다. 거의 매일 게릴라군과 전투가 벌어지면서 종종 총소리를 들을 수 있어. 마을에는 피난민으로 가득하고 불안과 염려가 넘쳐나고 있어. 지역 공무원과 교사 등은 그들이 충성스러운 시민인지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단다. 많은 사람은 공산당이 득세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여겼어. 당연히 마음속부터 진짜 공산주의자인 사람들은 공산당과 함께 떠났지. 많은 이가 그저 굴복하는 신용만 했던 거야. 자연스럽게도 후자는 공산당이 차지한 지역을 떠난 사람들, 혹은 공산 정권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은 사람들과는 관계가 좋을 수가 없지. 나는 정말로 이런 사람들을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싫구나. 내가 그 사람들의 처지였다면 나는 어땠을까라는 것을 확실히 말하기는 어려워. 이러한 요인들과 더불어 건물의 물리적 파괴가 도처에 산재해 있고 생필품의 가격은 오르고 철도, 우편, 전화 등이 신속하게 복구될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람들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인사례는 전주에서 공산당이 점유하면서 훼손한 기존 여학교를 복구하여 다시 학교를 열 준비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고, 인도는 공산당에 의해 큰 고통을 당한 작은 시골 교회들을 찾아다니느라 애를 쓰고 있었다. 할 일은 넘쳐나는데 사람이 적기 때문에 속히 일본으로 대피한 선교사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선교회에 허가를 내주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러나 전쟁 상황은 심상치 않게 전개되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또다시 바뀌었던 것이다. 인사례와 인도는 전주의 집을 또다시 떠나서 대구나 부산이나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 상황을 두려워했고, 미국 영사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사태를 예의주시했다. 인사례는 한국인들은 전쟁으로 인하여 공산 정권의 실체를 경험하며 공포에 떨었고, 거의 매일 사람들이 찾아와 만일 인동 가정이 피난을 가게 된다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도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는 말을 전했다. 인사례는 만약 피난을 가야 한다면 낙인 찍힌 사람들은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서도 부산으로 가야 한다면 군산에서 배를 타거나 대전에서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섣불리 누구를 데려갈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하는 것은 무모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여겼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연합군이 다시 뒤로 밀리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서울은 또다시 공산군의 손에 넘어갔고, 미국 영사관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다시 이전했다. 그러나 인동가정은 피난 준비를 하지 않았다. 남장로의 전주 스테이션의 선교사 사택을 빌려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머무르고 있었던 13명의 유엔의 대민관계 요원들이 인동가정과 함께 있었고, 유사시에는 이들과 함께 대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동가정은 전주에 그대로 머물렀다.
대피하는 문제를 걱정하는 것보다도 한국인 친구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더욱 힘들었다. 인사레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떠날 수 있지만 그들 대부분은 갈 곳이 없다. 그런 마음 때문에 가능한 한 전주의 선교지를 끝까지 지키려 했던 것이다. 결국 미국 국무성은 한국군 연락장교를 인동가정에 보내어 부산으로 철수를 권고했다. 떠나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인동가정을 미국 대사관은 계속 설득했다. 이 문제를 놓고 그들과 오랜 시간 동안 논의한 끝에 결국 인돈만 유엔 지원팀이 머무르는 동안까지 전주의 선교지에 남고 인사레는 부산으로 대피하는 것으로 타협했다. 인사레는 인동과 끝까지 함께 있고자 했지만 그러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레는 혼자 떠나지 않았다. 한국인들에 대한 애정과 마음에 품었던 생각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인동가정에서 일을 돕던 순길과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비롯하여 15명의 피난민과 함께 트럭을 타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인사레는 부산에서 예전에 인동과 함께 생활했던 치솜 선교사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 치솜 선교사 부부가 인사레 일행이 자신의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인도는 인사레를 부산으로 떠나보낸 후 자녀들에게 보낸 1951년 1월 14일자 편지에서 한국전쟁으로 고통받는 한국인들과 한국의 불행한 처지에 대하여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단순히 한국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한국에서 살아가며 한국인들의 고통과 한국의 고난을 지켜보고 한국인과 한국을 진실로 걱정하고 사랑하는 친구가 된 모습이 그의 글 속에서 읽힌다. 그의 말을 들어본다. 한국의 상황을 기술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곳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여든 군인들로 이루어진 유엔군이 있다. 그런데 많은 군인은 왜 그들이 이곳에 왔으며 한국이 정말 구원할 가치가 있는 나라인지, 이 나라가 목숨을 바칠 가치가 있는지 의아해한다. 이곳에는 지난 여름 공산당 치하에서 고통을 겪은 많은 사람이 있고 그들은 그 일을 다시는 겪고 싶어 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자식을, 부모를, 아내를, 가정과 모든 것을 잃었다. 많은 사람이 그 일을 다시 겪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여긴다. 이곳에는 빙판과 눈길을 터덜터덜 걸으며 남쪽으로 내려가는 많은 피난민이 있는데 등에 어린아이를 업고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남겨진 모든 것을 짊어지고 내려간다. 38도선 이북에서 온 아주 많은 사람이 있다. 그들은 공산당 치하에서 5년 이상 살았고 유엔 측의 남한으로 자유를 찾아 집과 모든 것을 버렸다. 결국에는 전체적인 국제 상황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다. 한국은 국제 정치의 게임에서 조그마한 놀이기에 불과하다. 전쟁이 끝난다면 이 불쌍한 작은 나라에 남아있는 것이 있을까? 유엔군이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결정한다면 이 피난민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국인들은 공산당이 수백만 명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나라의 평화와 고요가 다시 찾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전쟁이 일어난 이래 지난 몇 년간은 매우 불안정했다. 나도 조용한 곳에 가서 오랫동안 편안하게 쉬고 싶다. 인도는 안식년 휴가를 갈망하고 있었다.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정신과 몸은 물론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계획은 조지아 디케이터의 컬럼비아 신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연구하고 강의하고 노스캐롤라이나 몬트리트에서도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다. 몬트리트에는 인동 가문 소유의 주택이 있었다. 전쟁이 진행 중인 때에도 남장로의 선교사들의 회의가 열렸다. 한국에 남아있는 선교사들은 몇 명이 안 되었다. 1951년 4월 10일 전주 인도네 사택에서 모인 회의에는 인동과 인사레, 보이열, 의료 선교사 구바울과 오비드 부시, 유화레가 참석했다. 미 8군은 안전을 고려하여
한국 전쟁으로 대피한 선교사들 가운데 남성 선교사와 여성 의료 선교사들만 입국을 허용했다. 인도는 세계 선교본부에 복귀해야 하는 선교사들의 명단을 제출한 바가 있었고 선교회가 촉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요청했다. 그 명단에는 변마지, 조하파, 원가리, 다니엘, 조유섭, 라빈선, 미첼이 포함되었다. 한국 선교회는 한국에 배정된 신임 선교사들을 세계 선교본부가 다른 선교지로 변경한 부분에 대하여 유감을 표했고 많은 선교사의 은퇴로 인하여 한국의 선교 인력이 부족해진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했다. 이 회의에 전북 노회장 고성모 목사와 서정대 목사가 대표로 참석하여 신흥학교와 기전 여학교의 운영을 선교회가 전적으로 맡아달라고 청원하면서 노회는 이사회에 참여하여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1951년 6월 15일에는 전후 제4회 연례회의가 전주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 전북 노회장 고성모 목사와 서정대 목사가 청원한 신흥학교와 기전 여학교의 운영 책임을 선교회가 다시 맡아달라는 안건을 공식적으로 다루었다. 선교회는 현 상황에서는 선교사 인력이 부족하므로 선교사가 보강될 때까지만 임시 방편으로 제공하고 이후에는 선교회가 다시 두 학교의 운영 책임을 맡는 것으로 했다. 이 회의에서 인동과 인사례는 안식년을 허락받았다. 그러나 1951년 11월 2일에서 5일 전주에서 열린 선교회 회의에 여전히 인돈이 참석했다. 전쟁으로 인해 대피하면서 공석 상태에 있는 선교사 인력이 보강될 때까지 인도는 현장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이다. 인도의 네 번째 안식년은 매우 짧았다.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1952년 9월 30일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배를 탔기 때문이다. 그는 짧지만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들을 보냈다. 한국으로 복귀하는 배를 타기 위해 서부 해안까지 대륙 횡단을 하는 길에 그랜드 캐니언과 샌디에이고에 들렀고 셋째 아들 인효 가정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미국에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인동과 인사레의 가슴에는 아쉬움보다 감사가 컸다. 그들의 안식년을 기쁨으로 채워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친지들과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한국인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나게 할 의류를 지원받아 가지고 들어오는 길이 행복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전주에서 한국으로 일할 수 있다는 부푼 마음과 열정으로 귀국했다. 그들에게 이미 한국은 고향이나 다름없었다. 1952년 10월 8일 전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는 환영의 열기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다. 먼 시골 교회에서도 인돈 부부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찾아와 환영해 주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인도는 자신이 이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느꼈다. 인도에게 많은 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당신은 지금부터 이곳에 계속 계셔야 하고 나중에는 한국의 땅에 묻혀야 합니다. 인동과 한국 교인들 사이의 우정의 깊이와 신뢰의 정도를 느끼게 해주는 말이었다. 인도는 1953년 5월 25일자 편지에서 휴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전하면서 이 협상 결과가 한국의 분단을 결정하게 될 것이며 분단이 결정된다면 남과 북의 이산가족 문제, 남한에 있는 피난민 문제는 어떻게 될지 염려했다. 이와 함께 그가 방문한 산골 마을의 기독교 공동체가 빨치산에게 당한 학살의 순환을 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이들의 신앙에 대하여 감탄했다. 전쟁으로 인한 핍박 못지않게 그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것은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 문제였다. 성경의 무호설을 믿는 보수주의파와 성서의 역사 비평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유주의파 사이에서 벌어진 신학적 갈등과 분열을 언급하면서 인도는 분열된 한국 교회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했다. 그는 한국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기를, 그리고 교회의 갈등이 치유되고 한국 교회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이 편지에 담았다. 그의 편지를 따라가 본다. 유엔과 공산당 대표자들이 오늘 아침 판문점에서 회담을 재개했습니다.
이 회담은 한국이 분단 국가가 될지 아닐지, 농업 중심의 남한이 산업 중심의 북한과 영구적으로 분단될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38도선으로 분단되기 전 북한에는 1,000만 명이 살았고 남한에는 2천만 명이 살았습니다. 추정컨대 북한에 살던 1,000만 명 가운데 300만 명이 남한으로 피난했고 200만 명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으며 500만 명은 여전히 북한에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통일되지 못한다면 남한 도처의 동굴과 창고와 말로 다할 수 없는 작은 임시 판잣집에서 살고 있는 수백만의 피난민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이 북한의 가족과 떨어져 2년 넘게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한에 내려온 많은 가족이 헤어져 서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통일된다면 북한의 고향에 있는 많은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저는 작년에 한국군이 그들을 몰아낼 때까지 게릴라 부대가 강력했던 한 산골에 찾아갔습니다. 저는 이 여행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새 마을에 행복한 기독교 공동체 3곳이 있었습니다. 인근 지역은 전반적으로 기독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곳은 아주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인민군이 이 지역에서 내쫓기자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지역에서 은퇴한 연로한 목사님, 여러 장로님과 집사님, 그리고 여성을 포함한 많은 교인이 산을 마주보고 일렬로 세워진 채 총살을 당하고 묘지에 함께 묻혔습니다. 사람들은 도망을 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제가 이 산골을 걷고 있을 때 모든 가정에서 나와 열렬하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텐트에서 살고 어떤 분들은 급조한 작은 오두막에서 살았습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장로님 한 분이 조그마한 보리멍석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여러 해 동안 다니며 장로로 안수받은 교회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교회의 예배는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교인들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북한 지역의 모든 노회가 남한으로 내려와 일반 노회와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들이 그들의 회중과 함께 남한으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예배당 건물을 확보하여 남한에서 교회를 이어가면서 북한의 고향으로 함께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지난 4월 대구에서 모였습니다. 이북 노회들도 남한의 노회와 함께 모였습니다. 180명에서 190명의 총대가 참석했습니다. 선교사는 8명에서 10명 남짓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매우 보수적인 총회였습니다. 적지만 시끄러운 자유주의 그룹을 총회가 엄중하게 징계했습니다. 총회의 의견은 매우 확실하여 자유주의 그룹은 자유주의 총회를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는 우리 선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장로회 총회를 이탈하여 자유주의 총회에 가입할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갈라진 파당들을 하나 되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분열을 초래한 또 다른 요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개인적 차이와 오해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보수파 교회들의 감정이 매우 강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고 기도하기는 신임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과 전체 한국 교회가 휴전 이후에 좀 더 조용한 분위기에서 문제를 다루어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총회의 많은 지도자는 자유주의자들이 나간다면 평화가 임하고 교회가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정사를 지도하셔서 이 작은 나라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며 이 나라와 교회의 회복이 시작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편지에서 인도는 1953년 당시 기장이 예장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상황에서 다수의 보수파가 예장 총회의 분위기를 주도하며 진보파를 징계하고 내쫓으려는 분위기를 지적했다. 남 장로의 선교회와 선교사들은 교회 분열을 막기 위해 양측을 중재하여 화해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보수파와 진보파 모두 감정이 격해져 있었고 서로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컸기 때문에 선교회의 중재 노력은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 총회의 지도자들은 진보파가 나가면 교회가 평화를 되찾아 더 발전할 것이라고 여겼지만 인도는 교회가 하나 되고 화해를 이루기를 기도했다.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남장로회와 인도니 보수파를 지지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도는 교회 분열의 진짜 이유는 신학적인 데만 있지 않고 개인과 파당 간의 갈등과 경쟁, 오해의 증폭과 불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파하면서 양측의 화해를 원했다. 그것이 교회가 회복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남과 북이 갈라져 참혹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마저 갈등하며 분열해야 했는지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화해와 평화의 복음이 교회로부터 흘러나와 갈라진 민족과 나라를 치유해야 했지만 분열과 다툼의 어두운 영은 한국전쟁의 막바지에 교회에서도 기세를 떨치고 있었다. 인도는 평화가 임하여 나라가 회복되고 교회가 조용한 분위기에서 문제를 다시 잘 다루어 화해하고 회복되기를 기도했다.